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사자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많이 덥습니다. 밖을 나갔더니 이거 더위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이제 9월이 되나 것 같은데 9월이 되면 추석이 오고 하는데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고, 신유술이 이제 환절기이기 때문에 몸의 기운이 이제 원만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제 보통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어제 그제 목요일 날은 가평에서 수업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수업은 화개살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화개살 임술날이었기 때문에 극광계이기도 하고 술토 화계이기 때문에 화계란 스님의 목탁 소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목탁을 같은 시간에 쳐야 되니까 또는 이제 자기에게 꼭 필요한 물건, 자꾸 보고 싶은 물건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또 화개살 운에 이사를 하면 또 이사하게 된다. 9달 이후에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화개살 운에 옛 친구를 만나거나 옛 애인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타 전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전생 인연자들은 서로 자꾸 주려고 한다. 왜냐하면 뭐라 그러죠? 전생에서 서로 뭐냐면 받기만 했다 그러나요? 받기만 했으니까 이제 주려고 하는 개념이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뭐냐면 서로 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전생 인연자의 식구가 어찌 보면 이제 전생 인연자들인데 그 중에서 꼭 애타는 자식이 있습니다. 꼭 얘한테는 잘해주고 싶어. 이런 자식은 뭐냐면 전생에 많이 받은 사람, 받은 인연자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되갚고 싶어서 자꾸 관심이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전생 인연자는 죽을 때, 요거는 이제 수업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알아서 죽는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요. 또 행불은 행복과 불행, 사랑과 이별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앞문으로 오고 불행은 뒷문으로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사랑은 앞문으로 오고 이별은 뒷문으로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현인들은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다. 행복이 오면 곧 불행이 오겠구나. 사랑이 오면 곧 이별이 오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희비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달이죠. 갑신달은 저한테는 인호가 있으니까 역마가 들어와가지고 내년 운이 참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도 갔다 오고, 그저께는 백양사도 갔다 왔습니다. 백양사를 원래 가을에 가야 되는데 그냥 그 백양사 그 정상, 그 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산 정상에 뭐가 있냐면 약수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조그마한 절이 있는데 거기가 그 백양사에서 이제 쭉 올라가다 있어요. 올라가다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많이 힘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사업적으로, 건강적으로, 이런 쪽으로 좀 안 좋으신 분들이 가서 흔하게 기도를 합니다라고 하면 효험이 좋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고, 이게 속설인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쭉. 근데 그 산의 약수암터는 100점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 약수암에서 백양사를 쭉 내려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절토도 100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9월달이라고 그러나 다음 달 을류달인데, 을류달의 일간별 운세라고 하나? 그걸 이제 간지적인 개념으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음감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금일간이니까 음간이거든요. 그래서 신금일간 음간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달이라는 거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요달이라고 하는 건 시작하는 달이고, 아침 뭐 인묘니까 해 뜨는 시간이고 무언가를 심는 시기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달 가서는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 뭐 잠자는 시간, 뭔가를 시작한다면 뭔가를 마무리한다, 이런 뜻이 있죠. 거기에는 그래서 뭐 가르치는 직업이 좋다, 뭐 의사가 좋다. 왜냐하면 침대에 사람을 뭐 일으켰다, 눕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의 논리가 있습니다. 유달이라고 그러면 신달이라고 하면 경금이 장생을 하기 때문에 결과, 열매가 아직은 풋과일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유달이 되면 과일이 어느 정도 익었습니다, 알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치입니다, 상품입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고 해요. 그 유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결과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노력을 안 했다, 내가 공부를 했는데 노력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없는 거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유달 와서 어느 정도 보이는구나, 느끼는구나, 이런 거가 되는 거고, 상품을 개발했는데 유달에 와서는 뭐냐면 이제 제대로 된 상품을 뭐라 그래, 출소라고 해야 되나, 이제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을류달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을사년의 을류달이니까 사유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합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단체, 어떤 조직, 뭐 이런 뜻이죠.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을사년의 을류달이니까 삼합이 이루어지는, 사주에서 삼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제가 어떤 특정 능력이 있거나 특정 집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도 저는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을사년 을류달은 무언가 가치 있는 것, 상품성 있는 것,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중궁의 5였고, 신달은 부산도 갔다 왔고, 백양사도 갔다 왔고, 한 군데를 더 가야 될 텐데 날짜가 한 군데를 한번 지금 고민 중입니다. 기분 나쁘면 내일 가든가 뭐 이렇게 확 한번 이렇게 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다, 생각이 복잡하다 이럴 때는 보통 산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무언가 답답하다, 뭔가 막힌 것 같다 이럴 때는 바다로 가시면 좋은 답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신금일간부터 해보겠습니다. 신금일간 하면 신금일간 까다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금일간. 그 신금을 제가
촛대라고도 하고 선비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무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월인데 신금일간이 4월입니다라고 혼자 사는 사람, 이렇게 남자들 같은 혼자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럼 회피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외국인하고 살아라. 두 번째, 특정 종교인과 살아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예요? 스님이죠, 스님. 스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스님하고 살아.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외국인하고 살아. 또 이렇게 되는 거고, 떨어져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제가 절에는 30대부터 가려고 그냥 왔다 갔다. 뭐 지금도 이제 절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수업 시간마다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다들 아시기 때문에 더 하진 않고, 어쨌든 신금일간이 어떤 달이 왔어요? 갑신 을류달이 왔어요. 을류달이 왔으면 지지로 사유축 삼합이 왔으니까 근이 온 거죠. 그러면 근이 오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뭐 책임성 있는 것, 내가 어떤 근이 있다는 건 뭐한테 드세졌으니까 내가 뭔가 한번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용기와 배짱이 생길 수 있고, 큰 조직을 뭐 한번 이끌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신금일간틀은 또는 이럴 때 주변의 인물들도 아마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신금 유금이 오면 이제 다른 분들은 해석을 달리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이 와버리면 만약 근이 없던 사람이 근이 오잖아요. 그럼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록의 문제입니다. 재성의 문제입니다. 재성은 갑목과 을목이 있는데, 신금일간이 갑신다 을류달 문제는 이제 재성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허투했기 때문에 헛돈, 공돈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갑신이 오면 제 통변 논리는 다 아시겠지만 천간에 뜨면 그게 문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신 을류에 돈이냐 여자냐, 그 여자 문제, 이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갑신달 같은 경우에는 신중 경금이 장생을 하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오는 거고, 갑신 을류에 들어서 갑신 을류에 이성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만나서 뭐 좋냐 나쁘냐는 이제 차선 문제고, 그런 운이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건 이제 사주적 개념을 다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재성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이 좀 나갈 수 있다. 그 갑을 먹은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건강을 조금 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절지라고 그러나 좀 약한 기운이 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좀 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성이라는 건 화인데, 화기운은 평관은 장성이 되고, 장성이 되면 능력이 있어진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러면 평관성은 유동성 직업, 특별한 직책, 조직에서는 능력이 개발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뭐냐면 관의 문제로, 직장 문제로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도 얘기가 됩니다. 인성이 있어요. 인성 같은 무기토도 이제 편인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이 좀 강해지기 때문에 문서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겁도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군가 타협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식상 금생수인데, 식상 문제는 이제 사업자들 입장 속에서는 식신이 음수, 그래서 상관은 괜찮은데 식신 같은 경우는 좀 기운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자다라고 하면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금일간이니까 신금일간 더더군다나 이렇게 뭐라 그래요? 혼자 살아야 되는 팔자인데 가을이 와버리면 이게 더 복잡해지고 더 심해지겠죠. 그럴 땐 또 뭐예요? 열심히 산에 다니는 겁니다. 열심히. 신금이 약하면 이달 같은 경우에 신금일간인데 약해요. 록이 오니까 건강 조심해라. 저처럼 4월입니다. 엄청 힘들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신금일간.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계수일간 해보겠습니다. 계수일간은 금생수 수생목이에요. 그러면 수생목이 절지근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식상이 문제가 되면 좀 건강을 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재성이라고 그러나 재성 화기가 장생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외의 재물의 유덕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여기에 있어서 사유축의 근국이 왕해지는 상태다 보니까 이때는 식상하고 인성이 부딪히는 형태, 뭐 도식부 이렇게도 얘기를 하네요. 근국목해서 그러면 답답해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식신이 이제 절지나 이런 형태로 되면 먹고 사는 그릇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식주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수국화 편재라 그러나 재성은 조금 장생이라 그러나 장생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때는 혹시 그래도 상황은 그래도 뭐 횡재수려나 공돈이 혹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는 무토 기토인데 기토가 더 강한 형태가 됩니다. 계수 입장 속에서 관은 토인데 무토는 그래도 기토는 좀 강한 형태가 됩니다. 정관은 좀 약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직장에 변동수가 오거나 직장에서 문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직장에 약간 변동수가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금이 강해지는 거니까 계수 입장 속에서 금국이니까 금생수에서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고 뭐 문서를 한번 취득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토 한번 보겠습니다. 기토일간 같은 경우는 을목이 떴습니다. 을목이 떴고 지지로 식상이 왔기 때문에 상관기질이 확실히 드는 거고, 을목 평관이 절제에 가 있습니다. 그럼 나의 능력을 꽃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나의 능력을 꽃필 때다. 목은 절지이기 때문에 평관이 절지면 뭐 답답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이 문제니까 아저씨의 건강을 좀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기토 입장 속에서 편인적인 정화가 힘이 좋으니까 특수직업, 특수공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기토 인성이 뭐 좀 이제 인정을 받거나 힘이 받는 시기에는 주위에서 조금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대신에 무토는 겁재가 힘이 없는 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주권이 더 강해지니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토생금 식상은 유정하니까 힘이 좋으니까 자식 문제 이런 쪽은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 문제의 수국화 편재성은 좀 좋으니까 뭐라 그러네, 뭐 또 아까처럼 뭐 원치 않은 돈이 생길 수는 있지 않을까. 현재가 원치 않은 돈, 현재가 모토 입장 속에서 토생금 수, 임수, 계수, 편재가 좀 약하네. 약하기 때문에 큰 돈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마라. 그리고 금전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정화일주입니다. 정화일주는 이제 제가 이제 수업하는 곳에 이제 병화일주도 있고 정화일주도 있고 뭐 저처럼 신금일주도 있고 또 갑목일주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제 정화일주가 올해 을목의 편인이 오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일이 많이 지금 생기셔가지고 복잡해 하십니다. 지지로 사유축 삼합이 와 있는데 그건 이제 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화일주의 병화는 기운이 뭐 사진과 뭐 기운이 떨어지는 기운이니까 나의 주도권이 강해지는 시기고, 사유축이 궁극이니까 금전 문제, 그 다음에 을목의 편인의 문서니까 힘야리가 없는 상태로 와버렸어요. 천간 편인 문서 타협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을목은 절지가 되나. 그렇죠. 절지다 보니까 모친 문서에 대해서 조금 유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화입장 속에서 식상, 화토, 이게 장생이 됐나 그래요. 그래서 상관성은 좀 떨어졌는데 식신성이 좀 좋아지니까 활동성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회에 대한 관념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좀 수그러뜨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재성은 뭐냐, 화극금, 재성이 강해지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삼합으로 이루어져서 강해지기 때문에 그건 타협성 문제로 재성이 유리한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화일주는 유달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을목일주입니다. 을목일주 신금했고 기토했고 정화했고 계수했고 을목 나왔습니다. 을목일주 같은 경우는 을목이 절지에 왔습니다. 희망이 없다, 절지다, 막 이렇게 태어나는 시점이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이별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간혹 얘기했지만 비겁이 올 때 사랑이 이루